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빠져나올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입니다. 이 소드의 8번 역방향이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가둬놓았던 불안, 두려움,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옥문을 연 건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더 이상 남 탓, 환경 탓만 하면서 내가 갇혀있다고 울상짓지 않고 내가 나갈 수도 있네 하고 직접 발을 뗀 거죠. 이게 왜 포인트냐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맨날 힘들다 하면서도 이력서 한 장 안 쓰는 사람, 연애에서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면서도 헤어질 결심은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래 내가 한번 판을 뒤집어보자 하는 흐름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컵 여왕 정방향이 등장하죠. 이건 단순히 감정이 여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무슨 말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휘둘렸을 수 있어요. 회사 상사의 한마디, 가족의 짜증 섞인 톤, 연인의 무심한 답장, 이런 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달라졌어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선을 긋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컵 5번의 역방향, 이건 잃어버린 것에서 시선을 떼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좋아 긍정 전환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냥 더는 그 상처에 매달릴 체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배신, 실패, 돈 잃은 기억, 안 풀린 연애, 이런 걸 계속 곱씹는 게 습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내 손에 들어오는 거 1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감정 감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감정의 주도권을 잡았고 과거의 집착을 끊는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붙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문을 겨우 열어놓은 거죠. 거기에 빛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문부터 열어놔야 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만약 이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이어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이었나 싶은 전환점이 올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는 어차피 안 돼 모드로 들어가면 그 문은 또 잠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곧 찾아올 좋은 소식의 정체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카드 조합은 꽤 재밌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별 카드 역방향. 이 보통 별은 희망, 꿈, 이상적인 그림을 말하죠. 그런데 역방향이면 그 꿈이 조금 꺾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번 자리에서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만 쫓던 판타지에서 현실적인 성취로 내려온다는 신호예요. 이게 말이 조금 직설적인데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걸 이제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언젠간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던 생각이 다음 달에 통장에 이만큼 들어올 거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펜타클의 9번 정방향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성취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재물, 성취, 자존감 상승, 이 셋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도한 프로젝트 성과가 터져서 상사 눈에 확 띈다던가,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금, 인세, 수익금이 한 번에 들어온다던가, 취업 준비 중이었다면 내가 원하던 조건에 딱 맞는 곳에서 오퍼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 덕에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통장에 돈이 찍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가 타워 카드 정방향. 많은 분들이 이 타워를 무조건 파괴나 불행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판을 갈아엎는 계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하던 직장인이 갑자기 재택근무 계약을 따내는 상황, 혹은 몇 년째 연봉이 제자리였는데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 오르는 연봉 협상이 성사되는 상황, 고정적인 월급이 아니라 프로젝트 건당 수익 구조로 바뀌면서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다만 이 타워는 원래 있던 틀을 부수는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바꿔도 되나 싶은 불안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 뒤에는 훨씬 큰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별카드 역방향, 그리고 이 펜타클의 9번 카드 정방향, 타워 카드 정방향, 이 흐름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성취를 얻고 그 성취 때문에 인생 구조가 바뀌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들어올 좋은 소식이 주는 영향은 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이 먼저 완제의 왕 역방향. 원래 완제의 왕은 자신감, 리더십, 추진력을 말하죠. 그런데 역방향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이건 내 안에 있던 독불장군 모드가 꺾인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이건 무조건 내가 맞아, 내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태도가 이번 소식을 계기로 바뀌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하던 방식이 전부 옳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이 성취와 변화 속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의 아이디어를 들으면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잘라버렸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 의견을 수용해야 일이 더 잘 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고집부리던 판매 방식이나 홍보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더 큰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펜타클의 시종 역방향. 이건 새로운 기회를 배우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잠깐은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마치 로또에 당첨됐는데 돈 관리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소식이 재물이나 계약, 직업적인 변화라면 무조건 초반에 배워야 합니다.
이 투자 방법, 관리 방법 또는 법적 절차나 세금 이런 걸 나중에 알아야지 했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소드의 10번 역방향, 이건 바닥을 찍은 후 회복의 카드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최근까지 꽤 큰 상처, 손해, 멘탈 붕괴를 겪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좋은 소식이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명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큰 실패로 욕을 먹었는데 이번 성취로 봐라, 내가 다시 일어났다를 보여줄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만 이 소드 10번 역방향은 회복이지만 완벽히 과거를 잊게 해주진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자국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은 자존감 회복, 현실적 자신감 상승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예전으로 안 돌아가야지 하는 경계심도 같이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식과 태도를 갈아엎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와 징조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 8번 정방향, 이건 한마디로 미련을 버리고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 좋은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누가 강제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서 몇 년째 붙잡고 있던 거래처를 과감히 끊는다든지, 연애에서 연락만 질질 끌던 사람을 완전히 차단한다든지, 혹은 오래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사표내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나 이거 더는 안 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순간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악마 카드가 정방향, 이건 조금 자극적인 경고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징조 중 하나가 유혹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악마는 돈, 권력, 쾌락이나 집착, 이런 달콤하지만 위험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 오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거 투자하면 2배로 벌 수 있어, 이런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인맥이 이거 한 번만 같이 하자며 애매한 거래를 권유한다든가, 혹은 이미 끊은 줄 알았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관계가 다시 유혹해 온다거나. 여기서 함정은 이걸 잘못 잡으면 좋은 소식이 밀린다는 겁니다. 이 악마는 달콤한 덫이에요. 좋은 소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빼앗아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 컵의 9번 역방향. 원래 컵의 9번이 정방향이면 소원 성취, 만족인데 역방향이면 아직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즉, 이 좋은 소식은 내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아직 부족한 게 보이는 시점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벽히 준비한 게 아니라 이번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상태에서 합격 소식이 오는 경우죠. 혹은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준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원하는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좋은 소식의 시기와 징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설 때, 그 직후에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이 등장할 때,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불안한데 오히려 그 틈에 기회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변에 이런 흐름이 보이면 이제 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악마 카드가 나온 만큼 이때의 선택이 앞으로의 몇 달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유혹을 잡느냐, 진짜 좋은 소식을 잡느냐,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법사 역방향, 소드의 9번 정방향, 완지의 시종 역방향 카드가 나왔네요. 먼저 이 마법사의 역방향, 마법사가 역방향이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집중력과 방향성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좋은 소식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를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잡아놓고도 욕심이 한 번에 10방향으로 튀는 바람에 그 기회를 소모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고 나서 이참에 다른 회사도 알아봐야 하나? 창업도 해볼까? 부동산 공부도 해볼까? 이렇게 동시에 손대다 보면 결국 그 승진 자리마저 놓칠 수 있는 거죠. 마법사 역방향은 기회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포인트는 한 방에 한 가지. 이번 좋은 소식이 돈이라면 그 돈을 굴릴 계획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연애나 인맥이라면 그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으세요. 여러 방향을 동시에 잡으려다 하나도 못 키우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드의 9번 카드 정방향. 이건 불면, 걱정, 압박감, 즉 머릿속에서 그만 좀 싸우라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을 크게 키우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외부 상황보다 여러분 머릿속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면 사업 기회를 잡아놓고도 머릿속에서는 혹시 망하면 어쩌지? 빚지면 어쩌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발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걱정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소드의 9번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 스스로 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직설적인 경고예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키우려면 불안에 맞서서 행동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이려면 평생 못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이 완지의 시종 역방향. 이건 새로운 기회를 재미없다거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쉽게 접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오는 좋은 소식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여러분 스타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직 제안이 왔는데 분야가 낯설어서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반에 흥미 없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게 몇 달 뒤에 터질 대박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 완지의 시종 역방향은 처음에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견뎌야 진짜 수익 구간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불안보다 행동. 초반 지루함 견디기.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이번 좋은 소식은 잠깐의 반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판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커질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방해하는 요소와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여왕 정방향. 이건 감정이 과도하게 요동칠 때 생기는 문제를 경고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어요.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질투하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그걸 해낸다고? 운이 좋았네? 뭐 이런 말 들으면 속에서 불이 확 치밀죠. 그런데 거기에 맞받아치거나 섭섭함을 계속 곱씹으면은 그 기운이 상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목을 잡습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인간관계 소음은 차단하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드의 왕 정방향. 이건 차갑지만 명확한 판단력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커질수록 주변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이건 무조건 해라. 그건 뭐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드의 왕은 모두 두때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를 말합니다. 특히 이번 소식은 여러분 인생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감정이나 의리보다 데이터와 사실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이라면 조건 하나하나 직접 읽고, 사업이면 숫자를 냉정하게 보고, 연애나 인간관계라면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 죽음 카드가 정방향이면 확실한 끝맺음과 새 출발을 뜻해요. 이번 좋은 소식을 살리려면 반드시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끝내야 할 걸 붙들고 있으면 기회가 썩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을 억지로 이어간다든지, 오래된 애매한 인간관계를 질질 끌고 간다든지, 버려야 할 습관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걸 깔끔히 끊지 않으면
새 기회는 절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 데스 카드는 미련을 질질 끌면 새 길은 닫힌다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번 조합은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기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과거를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이번 좋은 소식은 비로소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언 카드로 오라클 메시지 3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허벌 메디슨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약초 치료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치유, 예언, 변형입니다. 여러분이 곧 받게 될 좋은 소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첫 번째 힐링, 치유. 지금까지의 상처나 불안, 스트레스가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 단계로 가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간 붙잡고 있던 경제적 부담이 풀리거나 관계에서 느끼던 불신이 사라지는 상황. 이건 그냥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뿌리째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이건 누군가가 이미 말해준 적 있는 일, 혹은 여러분 스스로 그럴 것 같다고 직감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이 일하면 잘 될 거야, 이러한 주변의 말, 이 사람과는 뭔가 일이 풀릴 것 같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형이라는 키워드는 외형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과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버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주는 사람으로, 혹은 평범한 사람에서 결과를 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변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완성, 예언의 실현, 정체성의 변형을 동시에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변화를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 변형이란 말은 곧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컨트롤 이슈즈, 통제의 문제인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권력이나 통제력을 잃는 것, 혹은 가짜 안정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취약함으로 이어진다. 이 카드는 좋은 소식이 오기 직전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심리 습관을 말합니다. 컨트롤 이슈즈, 즉 모든 걸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되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기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최대치로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걸 내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첫 달은 이렇게, 둘째 달은 이렇게, 이거를 전부 계획해 놓으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람과 상황을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무조건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을 선택해서 맡기는 겁니다. 혼자 모든 걸 안고 가려다가 체력, 정신력 다 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한 부여, 이건 남에게만 권한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권한을 허락하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대신 이걸 해낼 힘이 나한테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야 합니다. 이 카드가 주는 경고는 명확해요. 좋은 소식을 내가 100% 컨트롤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기회는 피곤한 짐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쥐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면 이번 기회는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Goodbye to the old, hello to the new. 오래된 것에게 작별을, 새로운 것에게 인사를,
당신의 삶에서 한 부분이 끝났고 이제 더 새롭고 더 나은 부분이 시작되고 있다고 확언해주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어떤 한 챕터가 끝났고 이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삶의 단계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직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게 뭐 어떤 작업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건 그 내려놓음이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부분이 시작된다는 건 단순히 새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지금껏 여러분이 해오던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한 단계 높은 자리로 가거나 기존 수입의 몇 배가 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이 새로운 변화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좋은 변화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새 오라클 카드가 연결되면은 메시지가 명확해져요. 치유와 변형, 통제 내려놓기, 그리고 완전한 전환. 즉, 이번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형시키며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끌어올리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흐름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그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짜주는 순간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묵은 미련이 정리되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아마도 곧 이게 바로 그 순간이구나 하고 느낄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한 발 더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건 예전의 나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여러분일 겁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소드의 5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카드는 최근 여러분이 불필요한 싸움이나 경쟁에서 슬슬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끝까지 맞서 싸우거나 괜히 이겨야 직성이 풀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저 싸움에서 이겨서 뭐해? 내 시간만 아깝지. 이러한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억지 논리를 펴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예전 같았으면 날 세우고 반박을 했겠지만 요즘은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대충 맞춰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괜히 기싸움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태우지 않겠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리고 나온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 이건 주고받는 균형이 무너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너무 많이 줬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서 과하게 받았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늘 내가 챙기고 연락하고 돈까지 쓰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없었던 경우, 혹은 반대로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계속 도와줬는데 이제 그 지원이 줄어드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이득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관계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새는 구멍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 여왕제는 풍요, 창조, 성장의 상징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은 한쪽에서는 관계나 주고받기의 불균형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든 일 능력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꽤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주도권을 잡을 위치에 있거나 사업을 확장할 여유가 생겼거나 혹은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관계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그 빈자리를 채울 내 자원을 키우는 중이에요. 즉, 소모적인 사람과 상황에서 한 발 빼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 성장 쪽으로 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들어올 좋은 소식을 받을 자리 만들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곧 찾아올 좋은 소식의 정체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2번 역방향. 이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던 상황이 정리되면서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멀티태스킹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낮에는 직장, 밤에는 부업, 주말에는 가족 챙기기. 이렇게 매번 저글링 하던 걸 어느 한 축에서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좋은 소식을 끌어들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컵의 3번 역방향. 이게 정방향이면 축하나 네트워크, 협력인데 역방향이면 관계 속에 불필요한 군중이나 표면적인 친분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진짜 사람들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얄팍하게 웃어주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대신에 서로 진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자리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 중에 실속 없는 곳이 정리되고 진짜 계약으로 이어지는 핵심 파트너만 남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처음엔 겉으로 보기에 인맥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이건 쓸모없는 가지치기라서 결과적으로 훨씬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의 8번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미련 없이 떠나는 건데 역방향이면 한 번은 떠나려던 걸 다시 돌아보거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 기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예전에 놓쳤던 기회나 관계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떨어졌던 면접에서 이번에 재제안이 온다든지 잠시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든지 혹은 과거에 끝났던 프로젝트가 새로운 조건으로 재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컵 8번 역방향과 이 펜타클의 2번 역방향이 같이 나왔다는 건 다시 돌아오는 기회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 장이 함께 말하는 좋은 소식의 정체는 이겁니다. 쓸모없는 걸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기회와 사람만 남겨서 다시 돌아온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판을 다시 짜는 수준의 좋은 변화예요. 특히 과거에 아쉽게 놓친 걸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잡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정방향, 타워 카드 정방향, 완지의 여왕 역방향이 나왔네요. 1번 카드랑 2번 카드랑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1번 카드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첫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정방향. 이건 말 그대로 흐름이 여러분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왜 나만 이렇게 꼬이지 싶었던 일들이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리는 순간이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내가 다 계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갑자기 맞아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망 없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승인이 난다든지 또는 연락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준다든지 준비도 안 한 상황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이건 실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타이밍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타워 카드 정방향.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타워가 같이 나오면 예상 못한 큰 판이 바뀐다는 걸 뜻합니다. 그냥 살짝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갈아엎어지는 거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갑자기 직장에서 부서가 통째로 재편되면서 내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번에 변경되는 경우일 수 있어요.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이사나 계약, 관계 등 핵심 축이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충격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여러분이 얻는 이득도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여왕 역방향.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이 완지의 여왕의 정방향이면 카리스마, 자신감, 주도권인데 역방향이면 갑자기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리를 지키는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운명이 내 편이 돼서 기회가 왔는데 그 규모나 속도가 너무 커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겁이 따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팀원 관리나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든지, 혹은 예상보다 큰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세금이나 투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합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좋은 소식은 단순한 기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판을 흔드는 전환점이에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그 덕에 큰 변화가 한 번에 밀려오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눌려서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흐름입니다. 그걸 내 손에 쥐었을 때 불안보다 일단 해보자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와 징조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달카드 역방향, 그리고 컵의 시종 역방향, 소드의 왕이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먼저 첫 번째 카드 달카드 역방향. 이 달카드가 역방향이면 그동안 흐릿하고 애매하던 상황이 서서히 명확해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하고 답답해하던 게 명확하게 방향이 잡히는 시점,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가 갑자기 분명해져서 더는 헷갈리지 않게 되는 시점이 징조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 가까워졌다는 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컵의 시종 역방향, 이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반응이나 허황된 제안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 직전에 오히려 주변에서 헛소리나 감정적으로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지하게 내가 준비 중인데 친구가 그거 해봤자 야 별거 없어라며 무심하게 깎아내린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경쟁자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질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적 반응은 여러분이 뭔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걸 주변이 감지했을 때 잘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드의 왕 정방향, 이건 좋은 소식이 확정되는 순간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명확한 한마디가 있다는 뜻입니다. 면접이라면 최종 합격 통보, 계약이라면 사인, 프로젝트라면 승인, 즉 말뿐인 축하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이 바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이번 기회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자격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말하는 시기와 징조는 이렇습니다. 애매하고 흐릿했던 상황이 갑자기 명확해질 때, 주변에서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근거 없는 방해가 나올 때,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확정 통보가 있을 때, 즉 혼란이 거치고 방해가 나오고 확정이 떨어지는 이 3단계가 연달아 나타나면 바로 좋은 소식이 문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완지의 왕은 원래 카리스마와 추진력의 상징이지만 이게 역방향이면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고집이 세지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꺾여서 주도권을 잃는 상태를 뜻해요. 좋은 소식을 더 크게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서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예전 성공 경험에만 매달리면 새로운 시장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또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받았는데 후배나 동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밀어붙이면 결국 팀워크가 깨질 수 있죠. 이 카드의 핵심은 자신감과 고집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완제 3번 정방향. 이건 시야를 넓히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보통 당장의 성과에만 집중하다가 흐름을 짧게 끝내버립니다. 이 완제 3번 카드는 이번 건을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라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이번 계약이 한 건이라면 그걸 기반으로 3건, 5건으로 이어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직무를 맡았다면 단기 성과뿐 아니라 6개월, 1년 뒤 평가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해요. 즉,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시작점으로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템퍼런스 역방향. 이 템퍼런스가 정방향이면 조화와 균형인데 역방향이면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키우는데 방해되는 건 바로 이 불균형한 자원 분배예요. 예를 들면 돈만 몰빵해서 투자하고 시간과 체력 관리를 놓친다든지 일에만 올인해서 인간관계나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혹은 반대로 감정에만 치우쳐서 현실적 실행력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 카드가 경고하는 건 좋은 소식이 들어와도 그걸 유지하려면 돈, 시간, 에너지를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오래, 크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 계획을 세우기, 돈과 시간,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이걸 놓치면 좋은 소식이 그냥 반짝하다 사라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 좋은 소식을 방해하는 요소와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바보 카드가 역방향이면 무계, 무책임, 충동적인 선택을 경고하는 카드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기분이 들떠서 일단 질러보자 하는 순간이 오죠. 문제는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덤비면 얻는 건 잠깐의 흥분이고 잃는 건 기회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왠지 느낌이 좋다면서 조사도 안 하고 돈부터 넣는 경우 있죠. 혹은 연애에서 관계가 급진전됐다고 계약이나 동거를 성급히 결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바보 역방향은 흥분이 클수록 브레이크를 밟아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여사제 정방향. 이 여사제는 직관, 숨겨진 정보, 내면의 지혜를 뜻해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온전히 살리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면 그 조건 뒤에 숨겨진 조직 변화나 책임 범위를 파악해야 하고, 사업 제안이라면 계약서 조항 중에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이런 거를 세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여사제 카드가 경고하는 건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조사하라. 특히 여러분의 직관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은둔자가 역방향이면 고립과 지나친 자기 판단에 매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 혼자서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왜냐하면 운이 좋을 때일수록 주변에서 필요한 조언과 거를 조언을 구분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이 은둔자의 역방향은 아무한테도 안 묻고 혼자 끌어안고 결정하는 건 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법률, 세무,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걸 고집부리며 혼자 처리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조합이 주는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들뜬 상태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말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과 정보까지 확인할 것,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말 것. 좋은 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세 가지 함정을 밟았을 때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커서 방심하면 후폭풍도 그만큼 크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조언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꾸 여러분한테 더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잘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라클 카드, 브릿지 오브 소울, 영혼의 다리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영혼의 다리를 건너서 마음의 다른 쪽과 연결된다.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이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결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상대와 나를 이어주는 새로운 길이에요. 먼저 관계의 재연결이 있을 수 있어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락이 끊긴 친구나 동료 혹은 잠시 멀어졌던 가족과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흐름이 올 수 있어요. 이번 기회는 단순히 내가 잘 됐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새로운 연결이에요.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과 깊게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제휴, 사랑이나 우정, 이런 분야를 막론하고 이 연결은 단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마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서로의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 연결은 여러분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마음의 다른 쪽이라는 표현은 내 안의 새로운 면과도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서 자연스럽게 팀을 이끌게 된다든지, 여러분이 사람을 잘 못 믿는 성향인데 이번엔 상대를 신뢰하면서 더 큰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오라클 카드는 한마디로 이번 좋은 소식이 결과, 관계, 자기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거라는 걸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혼자만의 성취로 끝내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고 연결하는 데 힘을 쓰는 게 훨씬 큰 그림을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의 메시지는 용기를 가져라예요. 숨지 말고 나와서 나 자신을 드러내라. 두려움, 취약함, 성장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Have courage, 즉 용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두려움이라는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와도 그걸 받는 순간 책임과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게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를 제안받으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 카드는 두려움은 행동을 막는 핑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취약함. 세상에 나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평가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안 나서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번 기회는 안전한 껍질 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옵니다. 즉, 일부러라도 스스로를 드러내고 노출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그로스. 성장은 편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던 능력과 모습을 밖으로 꺼낼 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늘 듣기만 하던 분들이라면 이번엔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서 주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SNS나 유튜브, 블로그처럼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이 오라클은 한마디로 숨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주저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만 용기를 내면 이번 좋은 소식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줄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라클 카드는 스피리추얼 티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영적 스승,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카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 목적은 타인에게 치유와 영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좋은 소식의 깊이와 방향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히 돈이나 지위 같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위치로의 전환과 연결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스스로를 치유해온 존재였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살아남고 관계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불안 속에서 길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입장으로 넘어갈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리더는 가장 아팠던 시절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말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말이 누군가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의 조언, 표현, 기록, 가르침 같은 말과 의식이 누군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SNS 글이나 유튜브 영상 속 멘트, 아니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서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한 줄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즉, 이 좋은 소식은 단순히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확산되는 에너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사명감의 흐름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돈이나 명예보다도 훨씬 깊은 성취감을 줄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혼란 속에서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힘. 지금 여러분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 좋은 소식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선 나 하나 잘 되면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회는 더 커지고 훨씬 깊고 오래가는 연결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흐름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소식을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여정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때로는 두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여러분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곧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도 몰랐던 힘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 기회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 온 선물입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로 10컵의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방향이면 행복한 가정, 관계의 안정, 완전한 만족을 뜻하지만 역방향이면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불편하거나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겉모습은 미소 짓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직장 내 팀과의 관계가 남들 눈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만이나 갈등이 쌓여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를 이뤘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다야? 싶은 허무감이 오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드의 시종 역방향. 이 카드는 정보 부족, 오해, 그리고 귀만 열려있는 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말은 많지만 핵심은 없는 정보가 돌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일부러 정확한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중요한 일정이나 변경사항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관계에서 상대방이 애매한 말로만 대답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죠. 문제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불필요한 추측과 의심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체력이 다 빨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 완제의 10번 정방향. 이건 책임, 부담, 과중한 업무나 역할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휠 지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 많은 짐 중에 일부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해야 제대로 된다는 생각, 혹은 이건 내 몫이니까라는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떠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팀 전체가 하는 일을 사실상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가족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하는 경우, 혹은 연애,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이 합쳐서 보여주는 현재 에너지는 이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불편함이 쌓이고 있고, 중요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고, 그 와중에 책임과 짐은 전부 여러분 혼자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게 말하면 버티는 힘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 에너지를 전부 유지하는 데만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패턴이 계속되면 좋은 소식이 와도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즉, 지금 필요한 건 짐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역할과 정보 잡음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들어올 기회를 붙잡기 위한 첫 번째 준비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곧 찾아올 좋은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 오브 펜타클이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3 오브 완즈. 먼저 이 펜타클의 10번 정방향, 이건 재정적 안정, 장기적 기반, 세대나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성취를 뜻합니다. 즉, 이번에 들어올 좋은 소식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안정시키는 성과예요. 예를 들면 가족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내가 속한 팀이나 부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는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 확정이나 장기 계약처럼 미래를 안정시켜줄 튼튼한 줄을 하나 잡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완지의 6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정방향일 경우에는 승리와 안정인데, 이 역방향이면 안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거나 처음에는 주변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좋은 소식이 분명히 들어오지만 초반엔 티가 잘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큰 계약을 따냈는데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몇 달 뒤라서 주변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직장 내에서 내 성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소문만 도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초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빛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3번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시야 확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카드인데, 역방향이면 당장은 해외나 외부 확장보다는 내 자리와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즉, 이번 좋은 소식은 멀리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내 영역을 단단히 고정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대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실히 잡는 경우일 수 있고요. 혹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대신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직무, 관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즉, 이번 좋은 소식은 빠른 박수보다 오래가는 힘을 주는 기회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기다림, 인내, 장기적 투자지만 역방향이면 기다림이 끝나고 실제 행동, 결과가 시작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즉,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동안 때가 오길 바라면서 손을 묶고 있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직접 움직여서 상황을 빠르게 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승진 발표만 기다리던 사람이 이번에 발령을 받자마자 실무 계획부터 짜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또는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완지의 2번 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아까 완지의 3번 카드처럼 정방향일 경우엔 확장과 선택의 시야를 넓히는 건데 역방향이면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주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일까 하고 머뭇거리다가 조기 속도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제안이 왔는데 이게 리스크가 두려워서 계약 시기를 미루다가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카드는 기회를 붙잡는 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카드예요. 망설이는 사이에 흐름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별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희망과 비전이죠. 하지만 역방향이면 환상이 꺾이고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뜻합니다. 처음엔 이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기회라도 실제로 겪다 보면 예상 못한 문제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직장에 합격했지만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든지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별 역방향이 여기서는 나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이 깨진다는 건 곧 현실에 맞게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세 장의 카드 조합이 여러분께 말하는 영향은 이겁니다. 기다림을 끝내고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환상 대신 현실 기반의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한다. 즉, 이번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수동적인 대기자에서 능동적인 플레이어로 바꾸지만 그 과정에서 머뭇거리거나 이상적인 그림만 잡으면 기회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왔을 때는 속도와 현실 감각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와 징조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소드의 4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방향이면 휴식, 정체, 잠시 멈춤인데 이 역방향이면 긴 정체기가 끝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오랫동안 준비만 하던 일, 기다리던 상황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시기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답이 없던 면접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직장에서 멈춰있던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순간이죠. 이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체력과 정신이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됐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완제의 2번 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계획 확장과 전략 수립을 말하지만 역방향일 땐 계획이 틀어지거나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직전에 여러분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다른 전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나는 A 방식으로 진행될 거야 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B로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변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그 틀어진 계획이 새로운 기회를 여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컵의 왕 정방향. 이 컵의 왕은 성숙한 감정, 안정적인 리더십, 상황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징조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상사나 동료, 파트너 또는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심리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계약이나 제안을 받았는데 그 옆에서 이건 네가 해도 괜찮아 라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세 장이 말하는 시기와 징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 생긴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조언자나 조율자가 곁에 있다. 즉, 이 흐름이 나타나면 좋은 소식은 이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특히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여는 트리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황제 카드가 먼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황제 카드는 원래 질서, 규율, 통제력을 상징하지만 역방향일 경우엔 과도한 통제나 권위 집착이 독이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번 좋은 소식을 크게 키우려면 내 방식과 규칙만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팀이나 파트너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며 막아버리면 발전은 없습니다. 또는 모든 걸 내 손에 쥐고 직접 통제하려다 오히려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틀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컵의 9번 역방향. 아까도 나왔지만 이 카드는 정방향이면 만족과 성취예요. 하지만 역방향일 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이번 좋은 소식이 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끝났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더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움직여야 기회를 2배, 3배로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에서 첫 성과가 나왔다고 바로 소비를 늘리거나 직장에서 한 번의 성취에 취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족은 잠깐만 즐기고 다음 목표를 곧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여왕지 정방향. 이 카드 풍요, 성장, 창조의 상징이죠. 이번 기회를 크게 키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확장 가능성을 심는 것입니다. 여왕제는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즉 당장의 성과를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관계,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좋은 계약이 성사됐다면 그 계약을 발판으로 추가 거래를 연결하거나 한 번의 미디어 노출 기회를 더 많은 사람과의 접점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통제와 고집을 내려놓고 만족에 취해 멈추지 말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당장의 성과를 씨앗 삼아 확장을 설계하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번 좋은 소식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받은 순간부터 키우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면서 내가 얼마나 유연하고 멀리 보고 확장 계획을 세우느냐가 이 기회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좋은 기회를 방해하는 요소와 주의할 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제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리더십, 추진력, 결단력의 상징이지만 역방향일 경우엔 권위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면서 주변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업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동업자의 현실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서 무리한 확장을 강행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팀의 팀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클수록 오히려 리더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조율자로 움직이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펜타클의 6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펜타클의 6번은 정방향일 때는 주고받는 균형, 공정한 거래지만 역방향일 때 이득이 한쪽으로 쏠리는 불균형을 뜻합니다.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 이익이 불공평하게 나뉘면 불만과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 보상은 반대로 작다든지, 반대로 내가 거의 기여를 안 했는데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서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좋은 소식이 금전, 계약과 관련돼 있다면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드의 3번 카드 정방향. 이건 상처, 배신, 실망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와도 그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내 몫을 빼돌린다든지, 또는 같이 무언가를 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나 혼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카드는 사람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세 장이 전하는 주의 포인트는 너무너무 명확해요. 여러분이 독단과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 분배를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면 그 이익 분배 구조를 공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기 전에 계약과 약속 같은 거는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그냥 구두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꼭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는 크지만 방심하면 사람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기회를 지키는 건 능력만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더 프로퍼시 오브 사일런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침묵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조용히 귀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이 답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을 붙잡는 열쇠가 침묵과 관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지금은 내가 먼저 말을 쏟아내기보다 주변과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직전에 주변에서 여러 말들이 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표정이나 행동, 흐름을 보는 것이 진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인사이동 루머가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그걸 굳이 캐묻기보다 누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관찰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속의 대답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져야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기회는 논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맞다 또는 아니다 하는 직감이 강하게 올 수 있어요. 특히 계약이나 관계 결정에서 겉보기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말보다 행동이 힘을 가진다예요. 이 카드는 지금은 설득하려 들거나 내 입장을 길게 설명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대신 상황을 읽고 정확한 순간에 한마디만 던지거나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이번 좋은 소식을 최대로 살리려면 침묵 속에서 흐름을 읽고 여러분 마음이 주는 신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말과 조급함은 기회를 줄이고 침착한 기다림은 기회를 키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 카드는 페이스 이너 디먼스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다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빛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을 붙잡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내면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내 안의 두려움과 불신, 과거 상처가 그대로라면 그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실패 경험, 과거의 실망,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뜻합니다. 이번 기회가 오면 그 과거가 떠올라서 또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불안이 드는 순간이 바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그리고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의 실패를 나는 안 되라는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걸 배웠으니 이번엔 다르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마지막 키워드는 통합이에요. 상처와 성취를 분리하지 말고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건 잘한 나, 저건 실패한 나가 아니라 둘 다 나를 만든 요소라는 시각이에요. 그렇게 통합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결국 이번 좋은 소식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성숙까지 끌어올리는 계기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는 용기가 이번 기회를 붙잡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프랙티스, 연습, 또 연습. 매일의 연습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다듬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을 단발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운이 좋아서 온 기회도 그 기회를 유지하려면 결국 내 실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면 그 직무에 맞는 업무 스킬을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하죠. 그리고 사업에서 계약을 땄다면 그 계약을 완벽히 또 이행할 역량을 매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재능을 꾸준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꾸준하지 않으면 금세 잊히거나 신뢰를 잃습니다. 꾸준함은 실력과 신뢰를 동시에 쌓아주는 무기예요. 특히 이번 좋은 소식은 초반 반짝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자신감의 기반 만들기예요. 연습은 단순히 기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단단하게 쌓아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은 결국 반복과 습관에서 나오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운과 타이밍은 너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매일 쌓아온 너의 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흐름은 단순히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그림자까지 포용하게 만드는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뒤에는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좋은 소식은 단발의 반짝임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과 여러분 내면의 용기가 더해질 때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보다 호흡을 길게, 성급함보다 깊은 관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길 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지금의 나로는 상상하기 힘든 더 큰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이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거나 재정이나 시간, 감정 등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잘 굴러가지만 사실은 안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조율하는 중이죠. 예를 들면 직장과 부업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가정과 개인 목표를 동시에 챙기면서 한쪽도 무너지지 않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의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인내와 기다림인데 역방향일 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동안 성과가 날 때까지 묵묵히 버텼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지켜볼 필요 없다. 결정을 내릴 때다라는 신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투자만 해왔던 프로젝트의 방향을 재정비하거나 관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대를 향한 기대를 접고 새로운 길을 찾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펜타클의 4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내 것 지키기, 안전함 고수, 지출보다 보존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를 준비하면서도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새로운 제안이 와도 지금 안정적인 걸 버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자면 투자보다 저축, 유지의 무게를 두는 상황이죠. 즉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동시에 안전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말하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균형을 유지하며 버티는 중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상태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변화는 필요하고 행동의 시그널도 떴지만 동시에 그 변화를 실행할 때 잃게 될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에너지예요. 다만 앞으로 들어올 좋은 소식을 제대로 잡으려면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더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곧 기회를 받아들일 자리 만들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곧 찾아올 좋은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완지의 7번 역방향, 소드의 3번 정방향, 완지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먼저 이 완지의 7번 카드는 정방향일 땐 강하게 버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카드지만 역방향일 경우엔 필요 없는 싸움을 내려놓는 순간을 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억지로 버텨온 자리나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오히려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계속 부당한 요구를 버텨왔는데 과감히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새로운 업무 제안이나 더 나은 조건의 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덜어내야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소드의 3번 정방향, 이건 분명 상처나 실망 혹은 관계나 상황의 결별을 뜻하는 카드죠. 겉으로만 보면 좋은 소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고통을 수반하는 결단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붙잡아온 거래처와의 계약을 끊고 나니 그 자리에 더 큰 계약이 들어온다든지 여러분께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한 후에 새로운 인맥과 기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흐름입니다. 이건 필요한 손절이 곧 기회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완지의 여왕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카리스마와 자신감의 상징인데 역방향이면 잠시 주도권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지 않아도 기회가 온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아도 잠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위치에서도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접 영업을 뛰지 않아도 추천이나 지인 소개로 일이 들어오는 경우죠. 혹은 여러분이 주도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즉, 이번 좋은 소식은 강하게 버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비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와 손실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더 큰 자리를 비워놓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지의 기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추진력과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지만 역방향일 경우엔 속도 조절과 방향의 재검토를 뜻합니다. 이번 좋은 소식은 오히려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시 늦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덥석 물기보다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게 되거나 이동이나 변경 계획을 미루고 현 상황을 다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즉, 불타는 질주가 아니라 신중한 주행 모드로 전환하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연인 역방향. 연인은 선택과 조화를 뜻하지만 역방향일 경우엔 우선순위의 재정립과 기존의 결합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나 파트너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기존 거래처나 동료와의 협업이 약해진다든지 개인적인 목표와 연애,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다기보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무언가를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창조, 실행력, 자원 활용의 달인이지만 역방향이면 자원과 능력을 흩어쓰는 위험을 경고하는 카드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 이 기회를 살리려다 욕심이 한꺼번에 여러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시도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과 협력하려다가 집중력을 잃는 상황을 말해요. 이건 한 번에 한 가지를 깊게 하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리딩 주제가 곧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던가 이 1, 2, 3, 4번을 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2, 3, 4번에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은 1, 2, 3번을 추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장의 조합이 말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기회가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리고 기존의 관계나 선택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욕심이 여러 방향으로 튀면 기회가 분산된다. 결국 이번 좋은 소식은 여러분에게 정리와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여야 기회가 오래 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와 징조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연인 카드가 다시 정방향으로 들어왔네요. 이 연인 카드 정방향, 이건 명확한 선택, 합의, 그리고 중요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올 시기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와 강하게 손을 잡는 순간과 겹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또는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확정하는 날, 혹은 연애나 결혼 같은 인생 이벤트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곧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힘카드의 역방향,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인내와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역방향일 땐 자제력이 살짝 풀리는 순간을 말해요. 즉, 완벽히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조금 흔들리고 불안한 타이밍에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하고 망설이던 순간에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건 완벽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깨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5번 역방향. 이 완지의 5번 카드가 정방향일 땐 경쟁과 갈등인데 역방향일 땐 싸움이 멈추고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을 뜻합니다. 즉, 좋은 소식이 들어올 시기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다투던 문제나 경쟁 구도가 갑자기 해소될 때예요. 예를 들어 경쟁하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후보가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직장에서 나를 견제하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길게 보면 이건 장애물이 치워지는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 불안하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기회가 들어올 때, 경쟁과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즉 선택, 불안전함, 장애물 제거,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타난다면 좋은 소식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흐름이 열릴 때 바로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이 소식을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카드가 다시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소드 카드가 다시 나왔네요. 먼저 힘카드 정방향. 이건 인내, 절제, 부드러운 리더십을 뜻하죠. 이번 좋은 소식을 크게 키우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율과 설득으로 사람과 상황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부드럽게 논리와 신뢰로 상대를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승리보다 지속을 목표로 하는 태도예요. 지금 들어오는 기회는 오래 유지될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주변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드의 왕 정방향. 이 카드는 냉철한 판단, 명확한 기준, 그리고 원칙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을 크게 만들려면 감정적인 선택을 피하고 데이터와 사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제안이 왔을 때 느낌이 좋다가 아니라 실제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거죠. 특히 이번 기회는 크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맞는 길인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드의 3번 정방향이 다시 한번 나왔죠. 이건 다소 불편한 카드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손절과 현실 직시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기회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누군가는 실망하거나 떠나갈 수 있고 어떤 관계나 조건은 과감히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안을 수락하면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끝나거나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일부 팀원이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구조 조정이 될 거예요. 이번 기회는 사람과의 조율, 냉정한 판단,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용기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기회는 단발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방해하는 요소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태양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죠. 원래 태양은 명확함, 자신감, 긍정적인 성취를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방해 요소 자리에 등장하면 과도한 낙관을 경고하는 거예요. 즉 이번 좋은 소식이 왔을 때 이제 다 풀렸다는 생각에 경계심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첫 계약이나 첫 성과가 나왔는데 마치 끝판을 깬 것처럼 방심하는 경우입니다. 이 태양이 주는 빛은 좋지만 그 빛에 취해서 그림자를 못 보면 이후 흐름이 끊긴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펜타클의 시종 정방향. 이 카드는 배움과 기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지만 방해 요소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너무 초보자의 시선으로만 접근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나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면서 자기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배우는 중이니 책임질 필요 없다며 주도권을 포기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저는 아직 잘 몰라서라며 중요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죠. 결국 기회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절제 카드.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땐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지만 역방향일 땐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 시간, 에너지, 자원을 한 곳에 과도하게 쏟아부으면 다른 영역이 망가진다는 경고예요. 예를 들어 일에만 올인하다가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든지 반대로 개인적인 기쁨에만 빠져서 업무와 책임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과도한 자신감과 과소평가를 동시에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방심이나 불균형은 기회를 오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조언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트 오브 벨리란 카드가 나왔네요. 용기의 심장, 도전에 맞서 위대함을 성취하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번 좋은 소식이 결코 쉬운 길로 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이번 기회는 여러분이 도전을 뚫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성취입니다.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풀리진 않습니다. 중간에 난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난관이 정말 할 건가 말 건가를 시험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이 거의 확정됐는데 마지막 조건 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업무 강도가 확 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메시지는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성취의 질을 말해요. 즉 내가 해냈을 때 주변에서도 그건 아무나 못한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반드시 명예나 부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성취를 말해요. 그리고 이 용기의 심장이란 메시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건 두려움보다 도전 의지가 앞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고 그 압박에 주저앉는 순간 흐름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압박을 뚫고 나면 그 귀에는 오래도록 남는 업적이 될 거예요. 이 카드는 결국 이번 좋은 소식은 도전과 압박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에게만 남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 해빙호프, 희망을 품다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연인과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헤쳐나가세요 라고 메시지가 써 있는데요. 이 카드는 우아함, 친절, 자기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좋은 소식을 붙잡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오면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거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자기 비판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오히려 나를 다그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가 성과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지키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접근이 강한 무기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셀프케어. 기회가 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체력, 정신적 소모도 큽니다. 이때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기회를 유지할 힘도 사라지겠죠. 이 카드는 기회를 붙잡는 손이 오래 버티려면 그 손을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즉, 해빙호프는 희망을 품되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마라는 조언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누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스프링, 봄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바람이 완전히 실현됩니다. 라고 확정하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피어나는 시기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시기적인 의미로 보자면 문자 그대로 봄은 3월에서 5월까지의 흐름을 뜻합니다. 즉, 이번 기회가 현실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건 이 봄의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미 씨앗은 뿌려져 있고 발화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움츠렸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좋은 소식도 조용히 준비해온 것이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에 맞춰 찾아올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준비만 해오던 프로젝트가 내년 봄에 공식 론칭이 된다든지 관계에서 서서히 다져온 신뢰가 봄 무렵에 결실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봄은 또한 에너지의 전환을 상징하기도 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건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확장되는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부 정비와 준비에 집중했다면 봄이 되면 대외 활동과 공개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카드는 결국 지금은 땅 속의 씨앗처럼 준비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눈앞에서 꽃이 피는 순간이 온다는 확신을 주는 카드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내 마음과 환경을 정리해두면 기회가 더 크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흐름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빛을 볼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기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 안에 나를 지키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온 것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속에서 시간을 버티듯 여러분의 준비도 이미 자라나고 있어요. 봄이 되면 그 꽃은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